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1일자입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고요. 제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해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미국 실효 관세율 50배 뛰어 최대 피해국이라는 제목으로 권오은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7월 31일 16시 0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됐으나 사실상 한국이 최대 피해국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0.2% 수준이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실효 관세율 상승폭은 전체 평균 증가폭 282%의 17.6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라며 심지어 상승폭 2위인 싱가포르 2306%보다도 약 2.2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난 28일 관세 수입으로 1256억 달러를 거뒀다. 지난해 동기보다 132% 늘었다. 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잡힌다. 김영곤은 다만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 기업과 가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물음표를 좀 붙이면서 자동차의 경우 일본, EU 등과의 경쟁으로 관세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인하해서 수출해야 한다면 현대차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 등 대기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과거 반미를 외치던 좌파 성향 단체들이 지금은 아무런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다. 관세 강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나타나는 추세다.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지금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 상무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90% 이익 미국으로 제목으로 뉴시스에서 보도를 7월 31일 09시 08분에 했습니다. 한국 향후 3년 반 동안 1천억 달러 미 에너지 구매, 한미 정상회담 때 한 기업들 투자 계획도 같이 발표, 차 관세율 15%, 반도체 의약품 타국에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요약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일본의 5,500억 달러하고의 차이가 뭔지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기업들 투자 계획도 발표한다는데 좀 더 3,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펀드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펀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뒤에도 대미 투자로 인한 이익은 90%가 미국으로 가져갈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러트닉 장관의 설명으로 보인다. 아주 확실히 안 한 거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한국은 또한 향후 3년 반 동안 1천억 달러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일본도 뭐 구매하기로 했죠. 그 에너지.
몇 주 내로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품목 관세가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 일본판에서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대미 투자 한국은 20%고 일본은 일본 경제 규모 대비 13% 같으나 다른 관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내가 대통령으로 선정한 투자 and selected by myself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한다라고 투고했다. 투자한다. 이는 지난달 22일 일본과에서 말한 일본은 나의 지시에 따라 my direction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과 다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FTA 2.5% 혜택 증발, 현대차, 기아 차 부품 확대, 현지 생산 극대화 이미 발표를 했죠. 이동희 기자가 뉴스원에서 8월 1일 오전 07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유럽 대비 누렸던 2.5% 관세 면제 효과 상실, 미 120만 대 생산 체제, 부품 현지화 확대, 현지 생산 확대 불가피. 한국산 자동차는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 수출 시 0%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를 통해 현대차, 기아는 도요타 등 일본 업체와 폭스바겐 등 독일 업체보다 관세 2.5%가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다올 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관세율 15%에 따른 현대 기아의 연간 손실액은 4조 1,550억 원이다. 현대차 미 120만 대 생산체제 부품 현지화 확대, 현지 생산 추가 확대 가능성. 실제로 현대차 기아의 미국 부품 현지 조달률은 48.6%로 테슬라 68.9%, 혼다 62.3%, 도요타 53.7%등 주요 완성차 업계에 비해 낮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 자동차 메타프렌트 아메리카 참석에 환영사를 한 정의선 회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근로자들이 동양인도 있지만은 주로 서양인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 미일 합의 핵심 대미 투자기금 5,500억 달러 이익의 90%를 미국, 10%를 일본 불평등 조약인가 이런 제목으로 TBS 크로스 디지털이겠죠. 블룸버그 위드 블룸버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8월 1일 7시 31분입니다. 이 분석글은 제일생명연구소 경제조사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쿠마노 히데오라는 전문가가 기고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궁금해하던 것이 일본 뉴스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을 생각하다 각종 보도를 보고 있으면 아직 미일 합의의 전모를 모르는 것이 꽤 많다고 느껴진다. 예를 들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이 5,500억 달러는 파격적인 숫자로 1달러 145.5엔으로 환산하면 80조 엔으로 알려졌다. 이 투자 내용의 지시는 미국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 같다. 그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의 90%를 미국, 10%를 일본이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점이다. 이시바 수상이 늘 주장해온 윈윈 관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해 버린다. 대미 투자는 재팬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며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항공, 에너지, 자동차, 중요 광물, AI, 양자의 구 분야의 투자를 실행하는 투자 펀드, 기금의 형태를 취한다. 출자금, 에쿼티, 자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드머니를 미래에서 투자하고 또한 일본의 국제협력은행과 민간은행이 공동으로 융자를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출자금은 미국의 출자가 90%, 일본의 출자가 10%가 될 공산이다. 5,500억 달러의 90%가 아니고요. 출자금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8조엔으로 일본이 0.8조엔, 미국이 7.2조엔의 구성비로 출자하게 된다. 정리하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 등 이익 배분을 정리하면은 9할은 4조 6,080억엔으로 미국이 받는다. 일본은 대부분 대출분 2.88조 엔 더하기 5,120억엔은 3.392조 엔을 받는다. 배분 비율을 보고 42%는 3조 3.392조 엔이니까 그다지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느껴진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이익의 90%를 10%를 일본이라는 발언은 전적으로 이 미국 국민들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먼저 위에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자금은 8조엔으로 일본이 0.8조엔, 미국이 7.2조엔의 구성비로 출자하게 된다. 아까자와 대신은 귀국 후 발언에서 출자는 12%라고 했다. 한편 출자금 위의 부분은 어떤가 하면 거기는 융자가 된다. 정부 설명으로는 자금은 일본이 전액 부담이라고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필자 나름의 답은 각국으로부터의 대미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타협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일본이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미 투자 국외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수입 관세를 인상해 국내 보호를 시도하려는 분야와 겹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FRB에 맹렬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제시한 투자 펀드 수치 예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달러의 자금 조달의 금리를 현재의 4%에서 2%로 저하시키면 미국이 출자하는 90% 부분의 리턴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사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자 나가는 그러니까 이자가 낮아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꾸미고 있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일본의 투자 리스크. 수압을 사용하여 투자자가 앵화를 빌려 달러를 사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 거래로 엔저 달러 상승이 진행된다. 거시적으로는 일본에는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낳는다. 가계의 공공화를 재촉하므로 일본은행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체 등 구분야에서의 투자는 주체가 되는 일본 기업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경제 합리성이 반드시 담보되지 않는다. 국외 분야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을 볼지 안 볼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감세의 메뉴 중에는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21%에서 15%로 적용세율을 인하한다는 조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24% 1% 내려 윤 정부 때 1% 내렸는데 다시 25%로 올린다고 그러죠. 미국처럼 15%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경제 연구 전문가는 없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역풍의 요인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 대미 투자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집중되면 노동력 쟁탈전이 벌어져 인건비와 재반 비용이 치솟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책 투자는 그 수익성에 대해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으로 할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일미 합의 이행에 대해 미국 측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되돌린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버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아까자와 대신은 반드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팩트시트를 통한 미국 측의 확인은 조금 무서운 조치로 느껴진다. 그동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미국은 자의적인 지적을 여러 차례 반복해오고 있다. 필자는 미국 측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맺은 인상이 강하다. 일본 야당도 미일 합의 중에는 양 정부 사이에 차이가 있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세세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아카자와 대신은 그런 일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기 때문에 세밀한 체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응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장을 주는 것은 국익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불만은 이런 투자에 대해서 15% 했다고 성공적 선방했다는 둥 맨 앞에 게시했던 그 그림처럼 트럼프하고 여러 장관들하고 사진 찍는 거나 보도하는 우리나라 그 수준으로는 그런 그 지적인 그 깝깝함 이런 것들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네요. 그런 일본 언론의 수준 또 이런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의 이런 분석 의견들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고 한국에도 누군가 그 3,500억 달러에 대한 분석을 좀 전문가가 해줬으면 합니다. 트럼프, 브라질 40%, 인도 25%, 꼭 집어 관세 폭탄, 중국 협상 앞두고 친러 브릭스의 번복이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월 31일 오전 10시 42분에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은 상호관세 10%에 이번 주 40% 추가 관세를 더하면 브라질에는 총 50%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것은 일일이 제가 읽는 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 왜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최종 공격 대상은 중국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55% 내려가고 HBM 부진 파운드리 적자 지속. 전병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월 31일 10시 03분에 보도했습니다. 메모리 재고 충당금 대중제재 여파의 수익성 타격. HBM 수요 대응 파운드리 고객사 수주 하반기 반등 시동. 요 위에 메모리 재고 충당금이라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재고에 있는.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전년비 55%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HBM 부진 파운드리 적자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 4천억 원 전년비 94% 내려갔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은 매출 27조 9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HBM 적극 대응 파운드리 2나노 본격화 하반기 반등 목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연결 잠정 실적은 매출이 2025년 상반기 153조 7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5.3%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0.4%로 따블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조 3,613억 원으로 33.4%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4.3%나 하락했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3조 5천억 원대가 있어서 세전이익은 14조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보다 22.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2분기가 그렇게 됐다는데 일반적으로 그 적자 얘기할 때는 당기순이익 가지고도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참고적으로 자회사 삼성전기 매출액은 6.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더 높은 0.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금액상 4.7%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5%, 삼성전자도 7.4%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영업손실이 68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전이익은 3,452억 원으로 24.3%가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1.4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방방산 흥행의 실적 고공 행진 김창성 기자가 머니S에서 7월 31일 오전 10시 14분에 보도했습니다. 매출 6.2조, 영업이익 8,644억 등 2분기 역대 최대 성적 경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방 방산의 수출 확대와 자회사인 하나오션의 고수익 선박 매출 비중이 늘면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6,489억 원으로 20% 늘었지만 적자 전환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1조 7,577억 원이고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210%가 뛰었고요. 영업비용은 201.3%가 증가했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4,252억 원으로서 301.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의 손실이 6,934억 원으로 241.1%가 증가했습니다. 세전이익은 7,318억 원으로 382.4%가 증가했습니다. 양항자 민주당이 가장 불편해할 후보 1위 경선 통과시켜 주시라. 김수현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7월 31일 07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조경태, 김문수, 장동혁 선두지만 내란 정당 규정하면 다루기 쉽다. 찬반대 반탄, 찬탄대 반탄으로 안 돼. 경제 성장, 경제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이 양항자 의원은 고졸 출신의 여성으로 삼성전자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뭔가 국회의원으로 됐었는데 코드가 결국 안 맞아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이다. 아주 제 마음을 꿰뚫는 그런 얘기네요.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AI가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협상하려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와 기술 동맹을 수면 아래에서 해야 된다. 모르게 아주 귀한 얘기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유능한 경제 정당, 지역과 세대, 계층의 지지를 받는 전국 정당으로 바꾸겠다라는 소신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는 금융 지배 세계로 읽힌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반중 친미로 유명한 목로 부방송 세계화는 나쁜 것인가 해가지고 이 내용은 본인이 카자흐스탄 있을 때 카자흐스탄 대학 내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일이 읽질 않고 자료 화면만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계화 작업은 지금은 중국이 대상이다. 2007년 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 기업 주식 보유량 예를 들어서 1위 국민은행이 84.67%인데 제가 1분기 확인한 거는 78점 몇 프로였고요. 여기 외환은행인데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이 한 6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T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고 지금도 이 정도 50% 선이 넘는 데가 있고요. 에버리지 외국 자본이 45.23%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IMF가 요구했던 것들은 A. 정부 지출 감소, 화폐 발행 축소, 구조조정, 시장 개방 이런 등이었는데 이게 경제붕괴, 경제재건, 경제고 사다리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사다리 제대로 타야지 이 경제 재건적으로 가면은 올라가고 정부 지출 감소가 저는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민생지원금 이런 거 일회성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딜레마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요것은 제목을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핵심은 스와프라고 그러죠. 중국하고 위안화 스와프가 돼 있는데 이거 빨리 금융 연한계를 끊어야 된다.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한다. 이런 스와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깡패국가 맞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 다만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좌파의 미국 깡패를 말하는 자신들이 양아치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서 어쨌든 영웅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진시황을 10보 앞까지 나간 수 있었던 주인공이 왜 안 죽였냐. 죽으면은 또 춘추전국 시대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그냥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고 탈세계화라고도 표현하는데 탈세계화는 거꾸로 금융자본의 세계화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네요.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 의회를 누가 장악할지 결정할 수 있는 고위험 싸움의 이야기. 마이크 베버네스 야후에서 8월 2일 금요일 오전 2시 6분에 보도한 내용이네요. 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른 공화당 주들도 텍사스의 선례를 따를까요?
민주당은 지금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 텍사스 주지사가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텍사스에 많이 투자를 해주세요. 텍사스는 법인세가 없거들랑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머스크도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아주 전통적인 진보 좌빨들의 성지이고 그렇죠. 한미동맹 새 정부소도 강화, 일 외교장관 일석권 협력 추진, 일본 측 입장의 제목이 따져 있네요. 교도통신이 8월 1일 날 7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뭐 관세 협상하면서 외교장관까지 날라갔는데 한미일 삼국의 연계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한미 동맹에서 일본과 같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겠습니다. 아직 동맹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한미일 3자 협력하지 말고 삼각 한미일 삼국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